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때 매수를 했었을 때 여기서부터 바로 반등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한 게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금요일이고요. 한 주 동안 매매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하고요. 오늘 영상은 OLED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하고, RFHRC를 제가 약간 좀 부분 매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해외 시장을 좀 보면은 나스닥이 0.6%가 좀 올랐죠. 지금 어제부터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부터 미중 무역 합의가 좀 진행이 되면서 약간 좀 긍정적인 얘기를 트럼프가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다행히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주면서 지금 도치형 캔들, 지금 반전형 캔들이 좀 나오면서 나름 괜찮은 그런 차트를 좀 보였어요. 이제 반전형 캔들로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지금 모르는 그런 캔들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졌는데 여기서 저점을 한번 높이고 나서 저점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저점을 높인 상태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점이 여기서 만약에 내려갔더라면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좀 지속이 되어서 물론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좀 지속이 되었겠지만 다행히 지금 하락 추세는 조금 진정이 된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내일도 미중무역 합의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합의 내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가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오늘 0.2% 정도 빠지면서 지수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고 5주 종목들도 뭐 전반적으로는 그저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좀 높여가지고 차트상으로는 좀 안정적인 모습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한번 지켜준 그런 저점을 지금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서 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대외적인 그런 변수들이 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121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무역 협상이 첫날은 잘 마무리가 됐다고, 트럼프가 아주 좋은 협상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내일도 류허 부총리를 만나는데 내일 이제 완전하게 그 합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빅딜, 스몰딜, 노딜 이 셋 중에 하나가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15일이니까 4일밖에 안 남았죠. 4일이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미중무역 합의가 잘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 15일 날 관세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는 좋은 훈풍이 불 가능성이 좀 높겠죠. 전반적인 상황으로는 노딜 보다 약간 스몰딜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딜이 된다면은 시장에 단기적인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좀 보유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스몰딜 같은 경우는 시장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 추세에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난하게 시장은 좀 추세를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노딜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1월 달에 에이펙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존재를 하게 되고, 금리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시장은 미중무역 전쟁이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어떤 그 국가나 기업의 펀더멘탈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당연히. 먼저 반도체 섹터를 좀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가 좋았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2%로 좀 좋았고, 장비주들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 실적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D램이 2.8조 원 영업이익을 냈고 이익은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에는 2.2조 원으로 약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0.04억 원 적자 전환하긴 했지만 추정치로 기준으로는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2020년 1분기부터 다시 하락세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레포트에서는. 이번에 영업이익이 좋았던 것은 아무래도 IM 핸드폰 쪽에서 영업이익이 2.8조 원으로 굉장히 컨센 대비 큰 폭의 상회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좋았죠. 근데 아무래도 4분기에는 이제 신작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도 2.1조 원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쪽이 LCD가 패널 적자가 마이너스 2,500원 정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디스플레이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죠. 지금 10월 31일 날 컨퍼런스 콜을 예정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D램과 낸드 신규 투자가 언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이제 QD OLED 관련해서는 투자 이제 계획이랑 투자 금액 같은 경우들이 나오긴 했지만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는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주들 쪽으로 해서는 약간의 모멘텀이 좀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가 1.2%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박스권 아래로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4분기도 생각보다 컨센 대비해서 실적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안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러니까 바닥이 최소한 지금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2번 정도 바닥이 확인이 된다면은 여기는 지금 단기적인 저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오늘 OLED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특히 이제 ICD나 힘스 같은 종목들이 거의 이제 5%, 7%,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연이어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9,000원대에서 15,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다음에 빠지고, 그리고 힘스 종목도 13,000원에서 27,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덕산 네오룩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야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는 1.1%대 떨어지면서 하락하긴 했지만 다른 OLED 장비주들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진 않았고, 한성네오텍도 크게 떨어지진 않았죠. 그래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삼성이 QD OLED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고, 총 180조의 투자 계획이고 QD 쪽으로는 13조 원의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 QD OLED 패널 양산을 한다고 본격적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ICD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QD OLED 쪽에 장비를 납품을 하는데 체인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ICD에서 일본의 캐논 토키 쪽으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여기서 이제 삼성 쪽으로 최종 부품을 장비를 공급을 하는 그런 체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ICD가 이런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시차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13조 원의 투자인데 이 투자가 장비 회사들에게 언제부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게 6개월 뒤인지 1년 뒤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미리 끌어다가 이제 오른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은 적어도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상승한 종목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투자를 하면 안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죠.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정도의 멘탈이랑 이 정도의 주식을 보는 시각은 좀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ICD 차트로 잠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 상승이 정말 실적이 좋아져서 오른 건지 아니면은 단순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물론 실적 자체는 좋아질 거예요. 2020년도에는 분명히 좋아질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은 아무래도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겠죠. 저의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어떤 레포트들에서는 이제 QD OLED 쪽으로 13조 원의 투자 금액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다는 판단으로 하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아마 주식의 좀 본질을 모르는 이야기고, 주가나 이제 주식은 항상 미래의 기대와 미래의 실망감을 미리 다 끌어다가 오르거나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특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도 헬릭스미스의 최근에 엄청나게 큰 하락을 보면은 미래의 VM202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실망감이 다 반영이 되면서 이런 데서 이제 계속 반영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단기간에 50%, 60% 이상 떨어진 것도 사실은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실망감들이 주가에 미리 다 반영이 된 것이고, 반대로 지금 OLED 관련주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하락을 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을 한 것은 당연히 이제 반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의 어떤 본질, 주가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특성에 대해서 항상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5G를 보면은 좀 어느 정도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시장의 하락 대비해서 이노와이리스가 조금 많이 떨어지긴 해서 많이 떨어진 건 아니죠. 조금 그렇긴 하지만 KMW가 좀 떨어졌고요. 유비쿼스랑 RFHIC가 좀 올랐고 다산네트웍스는 그냥 한 보합 정도였습니다. 오늘 이제 RFHIC를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 조금 매도했는데 한 10%에서 15% 정도 살짝 매도를 했어요. 오늘 한 2% 정도 좀 올랐었을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고, 저는 약간은 조금 더 하락을 했다가 이런 박스권을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쪽에서 화웨이 쪽에 그 제재를 좀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랑 그제 조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승이 정말 어떤 실적 때문에 오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대감 때문에 실적보다 미리 오른 것인지 그런 판단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실적보다 지금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되면서 오른 경향이 약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화웨이 제재가 좀 풀어지지 않거나 미중 무역 전쟁이 노딜로 끝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스몰딜로 끝나게 되더라도 이런 그 화웨이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약간은 반영이 된 그런 지수 상승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분 매도를 하고, 절대 그렇지만 전량 매도를 절대 하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한 이 정도의 단기적인 박스권이 계속 한 몇 달은 조금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2020년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박스권을 뚫는 그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다산네트웍스는 어제 실망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의 어제 댓글에 다산네트웍스를 분할 매수를 하셨다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다산네트웍스의 분할 매수가 정답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이제 비록 오늘 하락은 하긴 했지만 5G가 이제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다산네트웍스가 오를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자리에서든 이렇게 하락을 하는 자리에서든 매수를 하는 것은 언제나 이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 오를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하고 나서도 계속 하락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매도세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것과 동시에 반등이 또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헬릭스미스 예를 또 다시 들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부터 매수를 해서 다행히 지금 몇 거래 한 5거래일도 안 돼가지고 반등이 좀 빨리 나왔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매수를 했을 때 한 달 내지 한 2달 정도는 크게 한 40~50% 마이너스를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때 매수를 했었을 때 여기서부터 바로 반등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한 게 아니에요. 언제 반등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한 거지, 운이 좋게 이제 반등이 빨리 됐던 거고, 제가 지금 여기서 저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한 5만 원대부터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은 굉장히 더 손실률만 커졌을 것이고, 지금 그 비중을 늘려서 손실률을 극복하는 그런 그런 투자는 없었겠죠. 예전에 다산네트웍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때부터 매수를 하고 나서부터 한 달 넘게 기다렸습니다. 다산네트웍스는 한 달 넘게 걸려가지고 이때부터 반등을 했는데, 헬릭스미스는 다행히 그 정도 걸리진 않았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 반등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언제 반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락을 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리는 그런 방법이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재수가 없다라면은 이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할 줄 알고 분할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더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매수 한번 매매를 했던 그런 종목이었고 좋게 보았던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하락할 줄은 몰랐어요. 뭐 과징금이랑 그런 추징금 같은 470억 추징금을 맞으면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물론 종목들이 나의 예상과 판단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기업 분석을 좀 철저히 하고 기업마다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오늘 이노알스랑 헬릭 스미스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전체 계좌 수익률로는 조금 마이너스긴 하지만 뭐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좀 무난했던 장이었던 것 같고, 오늘도 이제 LGU 플러스를 조금 추가 매수를 했고 헬릭 스미스도 약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비중이 한 60%는 조금 채운 상태고, 지금 수익률이 한 2% 정도로 괜찮은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5G가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계속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제 상승을 크게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